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이맘때면 꼭 찾아오는 게 수족냉증인데요. 제가 거의 평생 동안 수족냉증러로 살면서 발견한 꿀템 그리고 꿀팁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수족냉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주변에 난 수족냉증이 있어서 손발이 너무 차가워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1번으로 추천해주는 게 아마 수면 양말일 거예요. 근데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수면 양말을 신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땀이 차고 그 땀을 식어버리기 때문에 축축하고 차가운 양말 속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수면 양말보다는 이런 스포츠 양말 있잖아요. 아니면 등산 양말 이런 것들은 아예 땀 흡수를 할 수 있게 최적화해서 나온 양말이거든요. 그래서 발에 땀이 났다 하면 바로 땀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 양말보다는 이런 스포츠 양말이나 등산 양말을 더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이걸 신었는데도 발이 시렵다 하시면 이걸 차라리 2겹을 신으세요. 아니면 겨울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런 스포츠 양말을 신은 다음에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오는 니삭스를 한 겹 더 신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말을 신을 때 또 참고하면 좋은 게 이런 스포츠 테이핑 제품 있잖아요. 거의 이런 운동선수분들이나 아니면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이 쓰는 테이핑 제품인데, 이거는 아무 약국에서나 쉽게 살 수 있어요. 얘를 쓸 만큼만 가위로 잘라준 후에 불편한 부위에 붙이면 되는 제품이에요. 얘를 양말 신기 전에 발바닥에다가 붙여줘요. 그리고 양말을 신게 되면 훨씬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 테이핑을 한 자리에는 혈액이 몰리게 돼 있대요. 우리 수족냉증의 원인이 혈액을 손끝과 발끝까지 펌핑해서 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을 통해서 그 자리에 혈액이 몰리게 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수족냉증을 약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족냉증의 원인은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꽉 끼는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잘 안 돼서 더 수족냉증이 심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옷을 좀 헐렁한 거 입어주시면 좋고, 옷뿐만 아니라 속옷 같은 것도 너무 쪼이지 않는 속옷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강아지 프로 산책러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무조건 산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외출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꼭 챙기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손난로인데요. 제가 원래 산책 때마다 핫팩을 썼었어요. 하루에도 제가 몇 번씩 산책을 나가다 보니 그 지출도 너무 크고 환경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를 사게 됐고, 한 10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제가 꼭 들고 다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재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식었을 때도 손에 닿았을 때 차갑지가 않아요. 보통 보조 배터리 재질처럼 차가운 메탈 재질의 손난로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가운 게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따뜻한 느낌의 재질을 일부러 찾았고, 아직 저는 그렇게 써보진 않았지만 이게 보조 배터리 기능도 한대요. 그래서 급할 때는 충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온도 조절도 너무 잘 되고 온도 유지도 잘 되는 편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게 또 장갑인데요. 중간중간 연락이 오거나 어떤 검색을 해야 할 때 스마트폰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라고 해도 이걸 누르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손가락 반만 있는 반장갑을 썼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겨울엔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 장갑인데 이거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일반 장갑으로 착용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봐야 할 때 이렇게 뿅 손가락 2개만 끝에만 빼꼼 내밀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구멍이 없어요. 이 검지와 엄지에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스마트폰을 할 수가 있고, 평소에는 또 이렇게 손가락을 감춰두면 되니까 손가락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접적인 제품을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요. 수족냉증이 왜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혈액을 손끝과 발끝까지 공급을 해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증상 중에 하나로 수족냉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혈액순환과 혈행 개선에 정말 좋은 걸로 알려진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생선 오일이에요. 그래서 제품
제품을 잘못 골랐을 경우에는 먹고 나서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PC 오일이라서 제가 오메가3를 거의 10년 정도 먹었는데 계속 이 제품 저 제품 갈아타면서 먹는 유목민이긴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접한 후로는 계속 이 제품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여드름이나 피부 개선 그런 효과 외에도 손발이 찬 분들한테도 오메가3가 효과가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손발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속의 신부 체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온을 높이는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생강이죠. 생강은 먹자마자 즉각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로도 많이 드시고 음식으로도 드시고 하시는데 저는 생강을 진짜 싫어해요. 근데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음식인 생강을 안 먹을 수는 없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캔디예요. 짜잔! 이거는 오리지널 생강 캔디고 이거는 생강에다가 레몬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캔디긴 캔디인데 살짝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캐러멜? 아니, 엿 같은? 엿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제가 평소에 생강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생강 맛이 나긴 해요. 근데 이 식감과 이 달짝지근함이 너무 맛있어서 이건 생강임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춥다고 생강을 막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까먹기도 좋고 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족냉증이 좋아지려면 일단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에 또 좋은 게 반신욕이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꼭 뜨끈한 욕조에서 몸 담그고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반신욕을 즐겨하는 편인데 반신욕 할 때 정말 좋은 거 찾았어요. 앱솜 솔트라는 건데요. 그 앱솜 솔트와 씨솔트 그리고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을 믹스해서 만든 제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앱솜 솔트는 사실 솔트가 아니에요.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은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피부로 흡수했을 때 그 마그네슘의 효능이 훨씬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정말 좋아요. 운동하다가 알배겼을 때 아니면 어디가 결리거나 아플 때 이럴 때 욕조에다가 이 앱솜 솔트를 녹여서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의 순환까지도 잘 되게 도와줘서 이렇게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신욕을 끝내고 나면 손발이 정말 뜨끈뜨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스포츠 양말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체온이 유지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족냉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운동이에요. 몸에 혈액이 빨리 돌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을 추천해드려요. 하체 근육하고는 무슨 상관이지 하시겠지만 혈액을 펌핑해서 멀리까지 보내는데 그때도 근육의 힘이 쓰인다고 해요. 특히 하체 근육이 있어야 원활하게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을 펌핑해서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족냉증 때문에라도 운동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족냉증에 좋은 꿀팁과 꿀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손발이 차서 그냥 불편해 이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로 수족냉증이 나타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증상이 좀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상선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빈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전국에 수족냉증 나와 여러분. 이번 겨울 특히나 손발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